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3급 3위 체계 중에 법의 체계 중에 법마 상정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과 마가 서로 싸우는 급이라는 거죠. 법과 마가 서로 싸우는 급이다. 이 얘기는요. 제가 그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드리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마 상정급은 이 3대력이라는 게 있죠. 세 가지 큰 힘. 요게 그 정신수양, 수양력, 정신수양. 불교에서 이제 개정해 중에 선정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지혜에 해당되는 거 영구력. 그리고 계율에 해당되는 거 취사. 취는 선을 취하고요. 사는 버릴 사자거든요. 취사. 취할 취.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힘. 요게 이제 실천력이죠. 요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요 법마 상정급부터는 이 사막 공부가 이거져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이해가. 법마 상정급은 서로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과 마가요. 법과 마는 지난 시간에 일상수행의 요법 말씀드렸어요. 요게 제일 아시기 쉽거든요. 일상수행의 요법이. 그때 말씀드렸죠. 심지에는 본래 요란함이 없는데 요란함이 생겨나잖아요. 경계를 대하면 생기는데 우리 자성에는 본래 요란함이 없고 고요하니까 고요함으로 돌리고 탐진치죠. 요란함이라는 건 지금 선정을 방해하는 그 요소고요. 개정애를 방해하는 탐진치의 요소들인데 어리석음이 또 경계를 대 생겨나면 다시 그거를 지혜로 돌리고 이런 게 지금 일상생 요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는요 버려야 될 거예요. 버려야 될 거. 법은 취해야 될 거죠. 취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게 선명하게 잘 구분돼서 나온 게 일상수행의 요법이거든요. 요건 어리석음을 지혜로, 요란함을 선정으로, 그리고 또 그릇됨을 올바름으로 돌려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법마 상정급 이해를 하실 때도 일상수행의 요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인생의 사요를 가지고 봤을 때는 타력 남한테 의지해서 사는 거를 자력 생활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배워야 되고 이게 법과 마예요. 지금 계속 대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배우는 법도 가르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이게 마를 법으로 돌리는 거죠.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자, 이런 게 법과 마가 가장 쉽게 한 9조목으로 써 있는 게 일상수행의 요법이라서 그거 참고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법과 마는 서로 대비되면서 한쪽은 취해야 되고 한쪽은 버려야 되는 존재다.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급이다 하는데 싸우기만 하면 지금 저도 싸우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하는데 싸워서 51% 이상은 돼야 됩니다. 과반은 넘겨야 법마 상정급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 요법에 지금 사막 8조가 다 들어있고요. 사은사요가 다 들어있어서 저는 요거를 많이 강조드립니다. 요거 가지고 이해하자. 법과 마를. 그래서 법마 상정급은 법과 마가 이제 법을 취하고 마를 버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법과 마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과반은 넘기는 경지다. 그래서 이 연구력은 어떨까요? 여기서 연구력은 법과 마 분석을 못하면 안 되겠죠. 법과 마 분석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경전에 큰 착오가 없을 정도는 분석하고 이해해야 되고요. 수양력은 어느 정도 그러면 정신 수양은 해야 되느냐? 본인 지금 경지랑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튼 법과 마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마를 제거하는데 아주 열중해서 재미 붙인 단계랍니다. 이런데 지금 재미 붙이셨는지. 그래서 무간사에는 이 법과 마가 서로 싸우는데 지금 딴 데 관심 가면 되겠어요? 무간사에는 관심 없고 다른 정신을 다른 데 팔진 않고 오로지 법이 승리하고 마가 제압당하는 쪽에 항상 마음이 가장 재미가 붙어서 가고 있다. 일상생 요법 하나만 가지고 정리하면 참 좋습니다. 이 정산종사법어 예전에 제가 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산종사법어 법훈편에 요 구절 읽어드렸어요. 평생 일상생 요법만 읽고 실행해도 성불에는 충분하다, 족하다. 그러니까 성불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실천 지침입니다. 그래서 법과 마를 일일이 분석한다고 막연히 얘기하면은 뭐 어디부터 어디 가서 법과 마를 일일이 다 따져보겠어요. 그래서 이 일상생 요법,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경전에도 이제 정전에 뭐라고 돼 있냐? 이 취사력이 일상생 그 요법의 그 핵심인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에서 크게 꺼리는 일, 금기시한 일은 안 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그러니까 51%는 한다 이거죠. 승리한다. 법이 승리한다. 네, 이 정도가 법마 상정급입니다. 자, 한자 들어가 볼게요. 법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물이, 자, 이건 사람이고요. 구덩이에서 사람이 나온 거라. 원래 예전에 구덩이면 예전엔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땅 파고 그 집 출타하는 모습이 어디 간다요. 나가는 모습인데 구덩이에 사람을 오히려 구덩이에 사람이 빠지는 그림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거하다는 뜻으로 씁니다. 근데 가다나 제거하다 됐죠. 그래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법이다. 순리자연하게 흘러가는 게 법이다. 이것도 말이 되고요. 여기에 또 하필 이 지금 무서운 뿔 날린 친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뿔 날려 가지고 이렇게 이 친구는 해태라고 해태 이러는데 경복궁 앞에도 지키고 있는 친구고요. 정의 불의를 선악을 판단해 가지고 악은 들이받아서 제거해 버리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뭔가 사람을 제거하는 악한 일을 제거하는 인도 정의에 어긋나는 건 제거해 버리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거는 물 흘러가듯이 그 순리자연한 그 이치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치에 어긋나는 건 제거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진압해야 된다. 불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뜻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과 마는 요 부분은 여기 지금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그냥 그 예전 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늘에 이게 바위 밑입니다. 바위 밑에 그 삼나무를 말리고 있는 모습. 요거를 이거를 여기서 실을 뽑아내면 삼배실이 되고 그런데 요게 또 대마예요. 대마. 그래서 대마에 지금 이건 귀신입니다. 이렇게 팔, 다리. 이거는 뭔가 영혼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돌아갔다는 자기 나온 대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발음도 돌아갈 귀자랑 같이 쓰고요. 귀신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니다. 대마하더니 사람이 아니게 됐다는 거지. 대마하더니 귀신 됐다. 그래서 마귀 마자는 약을 해가지고요. 지금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비 증세를 그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마귀로 쓸 때는 양심 마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말 안 통했다고 마귀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양심 마비 상태.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좀 진리에 대해서 마비된 상태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옳지 않은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마비된 상태를 좀 대마를 하고 소통 불가 상태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요 마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법마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건강 차원에서 또 허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당히 못 써진 상태입니다. 사람이. 술도 약이다. 여기 또 귀신 기자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거 술병이거든요. 술병 그려놓은 겁니다. 술병에 술 먹고 이게 추할추자거든요. 술 먹고 귀신 됐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 의미하는 거 뭐겠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 아닌 상태.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요. 멀쩡한 사람 같은데 말도 안 통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양심 마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과 마. 지금 어리석음.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제 마음에서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심 불통 상태예요. 양심 마비, 양심 불통. 양심하고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 지금 그 시야가 좁아져서 어리석어진 마음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진리가 안 보여요. 그 순간에 양심의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마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자성자리는 어디 그런가요? 그래서 정신수양을 하면요. 그때 한 생각 돌이켜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대자리가 있죠. 소의 세계에서는 지금 불통이 일어났지만 대자리는 항상 청정광명한 자리니까 몰라 괜찮아 하고 내면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성 반조라고 합니다. 내 자성을 돌이켜 봤더니 자성 반조도 한자 풀어 드릴 거예요. 내 마음 돌이켜 봤더니 거기는 없거든요. 그런 어리석음이. 일시적인 마비 증상이지. 소외 세계에서. 소외 세계에서는요. 유무의 세계이기 때문에 엄한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엄한 것들은 마도 생겨나요. 없어지게 하고 법이 있어지게 하면 돼요. 지금 법이 없어지고 마가 있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유무의 세계다 보니까. 근데 대자리는 유무가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개정애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늘 고요하고 늘 지혜롭고 늘 올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자성 반조만 하면 몰라 하고 단박에 내려놓고 돈망이라고 하죠. 단박 잊어버리고 돈공, 단박 마음을 텅 비운 다음에 내 본래 그 알아차리는 의식만 들여다봤더니 공저경지 자리를 봤더니 거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 반조를 하고 나면 이제 반조한 그게 내 마음에 이제 표준이 돼가지고 법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 짓을 계속 열심히 재미 붙여 하는 단계가 법마상전이라는 겁니다. 싸울 힘이 난다. 자 보세요. 51% 이하로 지면은 재미가 붙겠어요? 안 붙죠. 늘 지는데 재미가 없죠. 역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는 그 상태. 역시 마가 항상 이길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요. 이길만 한데 상태예요. 이게 재미가 붙는 거죠. 딴 데 관심이 안 가고 내 안에서 뭔가 마가 일어날 때마다 탁 때려잡는 게 재밌는 거예요. 너 때려잡는 게 별게 아니라 돌려버리면 돼요. 자성반조만 했더니 연금술이 돼서 그 마음도 사실은 본래 없었다는 거예요. 다 일체가 대자리 공저경지 작용이니까 때려잡는다고 나의 적이 돼가지고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공저경지 작용인데요. 돌려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본원에서 한번 돌리니까 근원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자성반조하고 나면은 인욕바라밀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려 써라. 예전에 정산종사 보고할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정산종사 그 법어에 자성반조 그 조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상전을 가볼까요? 서로 상자. 요거는 눈이에요. 눈. 눈이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뻗은 가지, 아래로 뻗은 가지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윗부분을 강조하면 말단 말자가 되고요. 아랫부분을 강조하면 나무의 뿌리 근본 본자가 되죠. 본말이란 말이 다 나무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지 부분이냐 뿌리 부분이냐가 본말이고요. 그래서 이 나무 하나에 본말이 다 들어있는 객체인데 요건 객체고요. 본운이는 주체죠. 주와 객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 현상계가 펼쳐지거든요. 지금 현상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일체 세계가 현상계인데 다른 게 아니라 육근의 세계고요. 다 그러면 육근의 세계를 보면요.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고 듣는 놈이 있고 들려지는 대상이 있고 그래요. 보는 자리가 있고 보여지는 게. 다 이원성의 세계죠. 지금 경험하시는 모든 게. 주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객이 서로 도와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자예요. 서로. 주가 없는데 객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쌍생쌍멸합니다. 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잠 드셨을 때는 같이 사라져요. 주객이. 그래서 탁 깰 때 주객이 같이 나타나요. 그렇죠? 예. 아침에 딱 일어날 때 같이. 주객은 항상 같이 나타난다. 서로 싸운다. 요거는 이쪽은 뭐죠? 창입니다. 이렇게 생긴 창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여기는 위에 그 잡아주는 손 빠지지 말라고 잡아주는 요 그 뭐죠? 손오공 여의봉도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막대기면 싸우다 보면 그냥 빠져버리겠죠. 이게 앞으로 쭉 뻗으면 날아가 버리겠죠. 요 부분이 손을 잡아주잖아요. 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너무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게 창이라고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가볍게 그었을 텐데 점점 늘어져 가지고 원형을 잃어버린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부리다가 이 글자가 원형을 잃어버린 경우 이게 창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해하시기 더 쉬울 거예요. 돌멩이 두 개를 막대기에 묶은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던지면 짐승 발에 감기면서 탁. 그래서 이거 둘 다 무기들 그려놓는 거예요. 창과 요
돌멩이, 무기. 예. 요 두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즉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는 모습. 자, 서로 싸운다. 그래서 여기 급수라는 거는 이거는 실타래예요. 이게 실을 상징합니다. 실타래가 요거는 사람이 이러고 있죠. 알고 보면 웃겨요. 위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게. 요 사람을 요 잡았다 요 놈입니다. 요거는 미칠급자. 미칠급자. 잡았다. 요게 사람이고요. 손 잡았다. 손을 5손가락 다 안 그리고 3개만 그립니다. 각고문에서는. 각고문부터 잡았다. 그 뭐냐? 미쳤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죠. 미쳐야 미친다. 그 말 처음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미쳐야 미친다니. 미치면 미친 거지.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쳐야는 도달해야 해요. 미쳐야만 도달한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할 때 공부에 완전 미쳐야 이게 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몰입해야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그 원하는 경지에. 이게 도망가는 사람 딱 붙잡아서 잡은 거예요. 도달하다. 미치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실이 어떤 등급에까지 이른 실이냐, 어느 등급의 경지까지 올라간 실이냐, 다다른 실이냐 이거를 가른 거를 급수라고 합니다. 이제 급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실의 어떤 품질을 가지고 예전에 급수를 나눴던 거에서 착안해서 지금 몇 급 할 때 이 급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급이냐? 법마상정급이다. 자, 이제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그 좀 성스러운 경지로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구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띠가 바뀌어요. 이제 검은 띠의 유단자가 됐다 이런 느낌으로 이 위로는 이제 3급 3위 체계니까 3위니까 첫 번째 성이죠. 그래서 초성위 그럽니다. 처음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다. 성스러운 경지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전하고는 확 갈라졌다는 거예요. 왜? 아까까지는 법마가 싸워서 이기긴 이기고 있어도 마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법이 강해져서 항마란 말 많이 쓰죠. 마를 굴복시켰다는, 항복시켰다. 이게 항복이잖아요. 항복시켰다. 그러니까 마를 이제 이겼대요. 승리했대요. 기독교식으로는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겼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의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삼학팔조 사은사요에서 내가 승리를 맛봤다.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삼학과 사은사요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내가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거고요. 예, 법이라는 것도 여기는 해태. 자, 물가에서 해태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구덩이에 처박았다고 해야 되나? 제거했다. 불의는 배격하라는 얘기입니다. 불의는 배격하라. 그리고 이 물처럼 물이 흐르듯이 순리자연하라 이런 느낌으로 물을 넣어놓은 것 같고요. 강자가 어떠세요? 강자는 지금 그림이 엉망이죠. 저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걸? 이게 활궁자입니다. 활궁자.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예, 활궁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활을 꼬기 위해다가 실을 여기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표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활인데 지금 보세요. 이거 분해하면 말이 됩니다. 활인데 이렇게 말아져 있대요. 활이 원래 말려 있는 거 아세요? 동그랗게. 활 쏠 때만 펴서 이렇게 반대로 구부려 가지고 쏘거든요. 그런데 활이 말려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뱀이에요, 뱀. 뱀처럼. 이게 지금 벌레충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레도 의미하게 됐는데요. 벌레도 이렇게 꾸물꾸물한 애벌레 같은 존재에서 온 거예요. 뱀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활이 딱 말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 강한 활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이게 뭐죠? 센 활일수록 펴는데 힘들겠죠. 그러니까 엄청 단단하게 딱 뱀처럼 말아져 있어가지고 활이 펴는데 힘들다. 그래서 되게 강하다는 뜻을 갖게 됩니다. 굳센 활이다. 이거 아무나 쏠 수 있는 활이 아니다. 너무 튼튼해. 이거 활을 쏠려고 먼저 준비하는 단계부터 힘든 그런 활. 그래서 강한 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이 엄청 강해졌다는 거예요. 법이 강해졌다. 이런 법강항마에는요. 그럼 아까 같이 또
수양력이나 연구력, 치사력으로 한번 보면요. 정전에 있는 말씀을 법광항마이는 그 수양에서는요. 생로병사에서 해탈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는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을 정도는 자신이 확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법광항마이는 다른 이름으로 견성입니다. 견성을 했어요. 자기 본성을 봤다는 건요. 이 대자리를 확실히 봤어요. 이 대소, 소의 세계가 육군의 세계잖아요. 내 육군의 주체인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루 종일 굴리는 이 육군, 운전하는 육군의 주체가 알아차리는 자거든요. 이 알아차리는 자를요. 눈을 뜨건 감고 늘 인식할 수 있어야 대종경에서 견성이라고 나옵니다. 뭐 말로 못해 그 자리는 뭐 이렇게 둘러대는 게 아니라 눈을 뜨나 감으나 항상 그 자리가 느껴져야 견성이다.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견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말을 제압 못해요. 견성을 했으니까 제압하는 거예요. 네, 공적영지의 광명한 힘과 그런 조화력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 에고의 힘으로 제압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모든 종교 공통이죠. 기독교에서 성령이 아니고 못한다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저 불성자리가 각성돼야 돼요. 그래서 법광항마이는 견성 안 하고 못한다. 이게 대종경에 나오죠. 그래서 견성을 했기 때문에 법이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계속 사막의 좋은 습관을 닦아가다가 결정적으로 견성을 하니까 수양의 경지가 생로병사에서 자유롭다는 건 불생불멸의 나의 공적영지라는 나의 참나를 찾았으니까 생사에서 자유가 온 거지 그냥은 안 와요. 아무리 개념적으로 연구했다고 윤회가 있네 뭐 별 연구를 다 해도 생사를 당하면 죽는다는 생각만 해도 겁이 나는데 거기에 끌리지 않을 정도 자유를 얻었다는 게 이 수양력의 핵심이고요. 연구력은 이 정도 되시면 견성을 했다는 거는요. 대에서 소가 나오고 유, 무, 소의 세계에서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견성했다는 소리입니다. 대소유무 이치에 걸림이 없다는 건 늘 대자리를 보고 사니까 대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 다 소의 세계고 그래서 나는 그 법을 있게 하고 유무 세계는 이거예요. 법은 있게 하고 이거 아니고요. 마는 없게 하자. 대소유무의 이치가 걸림 없다는 건 걸림이 없으니까 그대로 법이 말을 이기게 된 거예요. 견성 필수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대소유무 이치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결국 육군 치사력에서는 법을 취하고 말을 버리는 데 있어서 백전백승이 됐다. 이게 지금 정전에 나온 설명이에요. 어느 경지인지 아시겠죠? 일상생요법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일상생요법을 가지고 내가 이 조목들을 다 실천할 수 있다. 왜? 견성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야 됩니다. 이게 법광항마이고 견성했으니까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은 그 내면에 있는 공적영지 참나가 끌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지가 범부에서 성인으로 바뀐 겁니다. 법광항마의 이제 항마 쪽 가볼게요. 항마력 요즘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젊은 분들도. 그래서 항마 뜻을 한번 볼까요? 이거 보이세요? 이제 글자가 이쪽이 언덕부자죠. 네. 이 언덕인데 이게 지금 산이에요. 산을 눕혀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낮은 산을 말해요. 언덕은 좀 눕혀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언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발이에요. 네.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네. 여기 발가락들입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언덕을 내려오고 있는. 별거 없죠? 보세요. 자, 언덕, 발. 이 발은 좀 옆으로 걷고 있네요. 그렇죠? 이 약간 목적 방향을 잃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려오다 약간 틀어지면서 확실히 뭔가 디자이너들이 개입된 겁니다. 이게 다. 그래서 멋있어지면서 본색을 잃어요. 원형을.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디자이너가 그랬겠죠. 뭘 모르시네 하면서.
그래서 글자가 이뻐지면서 원형을 잃어버리는 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항복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마를 굴복시켰다. 마를 항복시켰다. 그래서 이 마는 자 여기는 이 마가 불교에서도 그 마석은 이런 화두 선문답 있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마석은 삼석은이다 할 때 이럴 때 씁니다. 삼석. 예전에 승복을 그 삼배 세근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삼배 세근이다. 이 내 옷이 만드는데 세근 들었지? 이제 이 소리예요. 뭐예요, 이게? 부처가 뭡니까? 삼석은이다. 할 말이 없잖아요. 자명에서. 자명에서 할 말이 없을 때 돈공 상태에 들어갑니다. 질문자는. 부처가 뭡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는 사다. 할 말 없죠. 뭐 말하고 싶은데 할 말 없는 그 상태가 이게 공저경지 상태예요. 알아차리고. 그래서 선문답은 머리를 쓰지 말고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 답을 머리를 쓰지 말고 생각해봐라. 어쩌실래요? 머리를 안 쓰고 생각하려고. 할 게 없어요. 생각을 안 쓰면 할 게 없는데 의심. 머리 쓰지 말고 의심해봐 이건. 머리 쓰지 말고 의심. 그러면 딱 그 상태가. 정신은 맑은데 한 생각도 일으킬 수가 없는 그 상태. 이게 공저경지입니다. 그래서 삼석은이라는 이런 것들은요. 너무 지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할 말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면 요즘 말로 아닥이라고 하는데 입이 다물어지면 돈공이에요. 아닥이 돈공이에요. 딱 입이 다물어지면 끝나요. 그 상태.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방편으로. 통공을 시켜줘야 되니까. 저 단박 있게 해주세요 하면 딱 소리를 내든가 주장자로 등짝을 때립니다. 어떤 선사는. 아야 하지 그때 뭔 생각이 나겠어요? 부처라고 물어봤다 선생님한테 등짝 맞으면 어떤 상태일까요? 머리가 하얘지죠. 그 상태다. 지금 방금 그 상태다. 공저경지가 드러났다 지금. 요 방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때리면 안 돼요. 방편. 서로 도를 아는 사람이 깨어나게 하려고 쓸 때만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대에 따라 방편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선문답의 핵심은 뭐냐면 공저경지 자리를 바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석은 이런 얘기도 이 마자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자 여기는 이게 귀신기자. 귀신기자는 지금 그 사람 얼굴을 좀 이상하게 그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 그리듯이 그렸는데 얼굴만 이상하게 그린. 그러니까 사람 아닌 존재라는 걸 표현한 거고요. 여기는 돌아갔다는 거는 이제 죽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귀신, 이 세상 사람 아닌 사람 같이 변해버렸다. 대마를 하고 이 세상 사람 아닌 사람처럼 불통의 존재가 됐다. 그래서 양심 불통의 자리가 마다. 이 얘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법강항마, 법이 강해져서 마를 항복시키는 자리다. 자, 다음엔 출가이. 이 출가이부터는 엄청난 경지입니다. 출가이는 아까 그 견성했다는 게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육군의 세계가 손대요. 다 쪼개져 있으니까. 보는 거는 듣는 거랑 다릅니다. 구별된 세계예요. 보는 거랑 보는 거, 듣는 거, 안식과 이식의 그 성격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요. 보는 거는 색깔이 대상이고 듣는 건 소리가 대상이죠. 소리가, 색깔이. 자, 이렇게 쪼개져 있죠. 소의 세계는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쪼개지지 않은 세계가 대예요. 오로지 공적, 텅 비어 있으면서 영지, 알아차리는 이 자리 빼곤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어디서 나왔냐? 쪼개진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쪼개지지 않은 거에서요. 그래서 대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공적영지만 홀로 존재하는 깊은 선정 상태에서는 대소란 말도 없죠. 내가 대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소가 없는데. 주객이 서로 쌍생쌍멸하듯이 대소도 쌍생쌍멸합니다. 소가 생겨야 대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영지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 소의 세계가 펼쳐지고 대라는 이름도 생기기 때문에 대소유무가 그때 펼쳐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대가 그때 처음 생겼다는 게 아니라 대가 대라는 이름을 가진 거는 소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소가 생기면 대가 이름 지어지고 유무 있음과 없음이 소의 세계를 보면 있음과 없음이에요.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가 색깔이 보였다 사라졌다 다 이 세계죠. 이렇게 해서
이 대소유무의 이치를 정확히 알면요. 여기서 유무가 이런 정도의 유무가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유무는 시, 옳은 거, 이로운 거, 즉 보은 쪽은 있게 하고 이 공제경지의 광명과 조화로 우주가 탄생했는데 그 안에서 44가지 은혜 덕에 천지로 우리를 살려주고 부모로 살려주고 동포로 또 우리를 살게 해주고 법률로 인도해주는 그 4가지 은혜를 우리를 살게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 보온하는 쪽은 있게 해야 되고요. 사막을 따르는 쪽이죠. 사막 어긋난 쪽은 없게 해야 돼요. 배은 쪽은. 천지에는 8도가 있죠. 여기 피자 조각처럼 쪼개보면 8개의 천지 8도라는 거를 항상 내 안에서 품고 그걸 지켜가면 보은 쪽이고 그 천지 8도를 어기면 배은 쪽이고 이게 지금 대소유무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천지 8도라는 거는 천지 8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우리 마음의 표준입니다. 요거를 지키면 유 있어야 되는 보은이고요. 이걸 어기면 무 없어야 되는 배은이 돼요. 12예로 따지면 시이고 여기는 비 그릇된 거고 이건 이로운 거고 이건 해로운 거고요. 천지팔도가 항상 무념이고요. 항상 광명하고 항상 무량으로 남을 사랑해야 되고요. 순리자연하고 친하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되죠. 공정해야 되고요. 항상 정진, 시종일관 성실해야 되고 생사에 해탈해야 되고 길흉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기륭을 늘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천지팔도예요. 여기에 부합하게 대조해 봐가지고 이 대도에 부합하게 살아가면 그거는 보은 쪽이고 어기면 배은 쪽이죠. 정전에 뭐라고 돼 있죠? 배은 쪽은 천도를 어기면요 천벌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소유무이치를 아까 견성자리에서는 법강항마에서는 견성을 해가지고 이치로만 알아요. 견했다는 거는 사리 연구 쪽입니다. 견성은. 그럼 출가는요 뭐냐? 견성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양성의 단계예요. 양성은 정신수양이 중요한데요. 사막을 가지고 굳이 나눠보자면 그러면 마지막에 설성, 본성을 구현하는 경지 설성은 열에 있는 작업치사가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나누느냐? 견성은요 대소유무이치를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수양이 안 됐다는 건요 아직 부족하다는 건 늘 천지팔도를 따라서 늘 보은하고 배은을 버리는 이게요 기본값이 바뀌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구현할 수는 있어요. 견성이는 이치를 아니까. 근데 수양이 부족하다는 건 내 안에서 늘 이게 샘솟진 않아요. 자동으로 샘솟는 경지를 만드는 게 양성입니다. 본성을 배양했다는 거. 설성은요 늘 샘솟는 정도가 아니라 뭔 일을 하건 딱 천지팔도 그대로 해놓는 거예요. 천지팔도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은 살아있는 천지팔도야. 그냥 무량이 뭔지 무념이 뭔지 뭐 광명이 뭔지 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런 분들이 열애거든요. 그러니까 열애이 가야 그건 완벽해지고요. 이 출가인은요 늘 샘솟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냐면요 견성과 비교해서 여기는 기본값이 바뀌었어요. 기본값이란 건요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겁니다. 범부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양반은 이제 열애 집안 사람이지. 아까 견성은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양성은 완전히 내게 된 거예요. 소화해 버린 거예요. 그 이치를 완전히 소화했어요. 그래서 이 출가이부터는 이 깨달음을요 이치적으로 안 거는 견성이지만 출가이 양성으로 깨달아야 진짜 내 거잖아요. 기본값이 바뀐 깨달음이기 때문에 대원정각을 얻었다고 합니다. 출가이부터는. 대원정각은 열애가 깨닫는 깨달음인데 왜 출가이부터 얘기하느냐? 출가이부터 이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출가이는 사실 출가이부터가 정식 검은띠입니다. 아까 그 견성 법강항마이는 검빨띠 정도. 여기서부터 검은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불퇴전이에요. 이제 이건 뒤로 안 물러나요. 유단자 그룹이라 하더라도 지금 정식 유단자가 되는 게 출가예요. 그러니까 이 범부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범부의 기본값, 종특과는 멀어져 있어요. 이제 다른 종특을 갖게 됐어요. 기본값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양반은 이제 탐진치 나오듯이 사막이 나와요. 사막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대원 정각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이런 열애랑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고 불태전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소유무이치를 알아가지고 인간사 모든 12예를 다 판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보은이고 이렇게 살면 배은이다고 법을 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법주라고 합니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주체가 돼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주인공이 돼요. 엄청난 경지죠. 출가위가. 출가위는 모든 종교 교리에 정통할 수 있습니다. 대원 정각 얻었기 때문에 도가 똑같거든요. 만약에 다른 종교 도인데 어느 종교 왜 우리 종교 도는 모르세요? 그러면 그 종교가 사입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입이 아니고는 다 똑같은 도를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출가위를 얻어서 모든 도를 통했는데 왜 우리 종교 도는 못 통하셨나요? 출가위 아니네 이게 아니라 그럼 너네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도를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짜 도를 깨달은 분 종교 가르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화두 하나 터지면 1700공안 다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같은 도리를 논해서 그래요. 같은 도리를 논해서. 정보가 같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의 경지는 정전에 연구력이 대소유무이치 연구해가지고 인간의 대소유무이치에 따라 인간의 12예를 건설할 수 있다. 다 세울 수 있다. 이게 대원정각을 얻은 제법주의 경지입니다. 현재 모든 종교 교리에 정통한다.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경전을 안 봐서 모를 수는 있지만 봤는데 못 알아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상경을 안 볼 수는 있는데요. 봤는데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출가위가 아닌 거예요. 왜 너는 기본값이 천지팔도인데 천지팔도를 설명한 다른 종교의 경전은 왜 못 읽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수양력은요. 원근 친소, 그러니까 가깝거나 멀거나 친하거나 안 친한 사이거나 나와 남, 자타의 국한을 넘어서 버려. 이때부터는 기본값이 이제 바뀌어서 천지팔도가 끌고 갑니다. 대소유무의 진리가 끌고 가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나와 남도 없고 모든 인류를 나로 보면서 구제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사력, 실천력에서도 일체 중생을 위해 천신만고 함지사지 죽을 지경에 들어가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 윤회의 목표가 정해져 바뀌어 버려요. 기본값이 바뀌니까 이제부터 출가를 해버리면요. 나는 윤회의 목표가 범부 집안 사람이 아니니까 열애 집안 사람이니까 열애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니면서 불보살의 사업만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내 우주, 네 우주 가리고 내 공부, 네 공부 가리면 되겠어요? 원근 친소 자타의 국한을 다 넘어서 가지고 이 기본값만 구현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도 대소유무 이치로 인간사 12이해를 항상 오른쪽으로 이로운 쪽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제 요게 이제 출가이고요. 이게 진짜 유단자입니다. 불태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교리도 좀 배우면서 한자도요. 그럼 출은요. 여기 발바닥인 거 아시겠죠? 좀 생략돼서 그렇지. 여기는 구덩이는 항상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구덩이 나오면 반지하 살았어요. 예전에 움집 짓고 많이 그렇게 살았나 봐요. 한자에 담겨 있는 거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구덩이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허리 구부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출자가 들어간 것들이 좀 굽어져 있다는 뜻이 갖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출자에는 없잖아요. 구부러졌다는 뜻이. 근데 이렇게 지금 굴자도 보면 굴복하다도 출자 들어있죠. 손이 굽어져 있어요. 졸렬할 졸자입니다. 제가 좀 졸렬해서요. 이게 손이 좀 굽었어요. 이 소리. 안 그러면 나올 출자가 여기 왜 나와요? 여기. 그렇죠? 이게 약간 구부린다는 이미지가 전해져 온 거예요. 이 글자에 묻어서. 옛날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가는 집이죠. 이 돼지입니다. 돼지. 예전 그림 보면 이래요. 이렇게 집에 돼지를 그려놨어요. 예전 분들 그림 보면 멋있죠. 한 획으로 이거를 처리하려고. 이게 지금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입니다. 그다음에 돼지꼬리거든요. 돼지꼬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다리 하나랑 같이 싹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떨어졌죠. 돼지꼬리 부분이 따로 빠지고 몸뚱이가 하나, 둘, 셋, 넷 다리를 갖게 되고. 다 여기가 이제 돼지 머리고요. 자, 돼지 머리를 좀 그 돼지 코나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그리면 요게 돼지 판단할 단자가 돼지입니다 원래.
돼지가 머리랑 몸통이 하나로 다니거든요. 주역에서 그 설명 붙일 때 단사라고 붙여요. 단이라는 말을 붙여. 뭐냐면 총체적 판단이란 뜻입니다. 한 덩어리로 판단한다. 돼지처럼. 이런 느낌이에요. 자, 위는요.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여기도 지금 이것만 해도 사람이 서 있다예요. 땅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설립자. 이거는 서 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고요. 사람인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서 있는 그 자리에 포인트를 준 겁니다. 글자를 좀 구분해서 써야 되니까. 구분하려고 억지로 사람인자 붙여서 약간 다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원래 여기 서 있다는 이 자리도 중요했는데 주로 서 있다는 의미로 쓰게 되니까 그럼 그 자리는 서 있는 자리는 사람인자 더 붙여서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가위. 그래서 출가한 경지. 그러니까 범부 집안을 벗어난 경지. 열애 집안이 된 경지. 출가위만 돼도 대원정각을 얻잖아요. 열애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불교에 그러면 불교 가르침하고 어떠냐?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도요. 이 대원정각을 얻는 경지를 그 불교에서 견도이라고 합니다. 도를 받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무학위.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경지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견도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통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면 견도할 때 처음에 견도할 때 열애가 깨닫는 깨달음하고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통달해 버린대요. 그러면 그 이후로 이게 견도하면 일지인데 저기 불지까지 갈 때 십지를 거쳐야 되는데 그 10단계를 다 거쳐가는 과정은 뭐냐? 이미 견도에서 통달했는데 이치는 다 아는데 연륜을 쌓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천지팔도를 더욱 더 잘 쓰면서 양성해 가면서 솔성의 경지로 향해 올라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불교랑 회통해서 보셔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 대원정각을 얻은 견도를 한 자리라는 게 그 출가의 경지인데 그게 화엄경의 초발심 공덕품의 그 경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발심이라고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출가해서 초발심한 거예요. 진짜 새로운 초발심한 경지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보면 똑같습니다. 설명이. 초발심 공덕품 보시면 이제 막 초발심했다는데 막 온 우주의 부처가 찬양해 주고요. 열애랑 똑같다고. 열애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막 찬양해 줍니다. 그게 출가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원정각을 얻었기 때문에 열애랑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지죠. 그래서 양성까지는 됐다. 하지만 작업 취사, 진짜로 취사해서 명확하게 열애처럼 완벽하게 취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면에서 계속 배양을 해가지고 배양할 양자니까 본성을 배양은 했기 때문에 보기만 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치만 알 때는 그 견성이고요. 구현할 수 있을 때 자기 내면에서 구현될 때 양성이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출가이와 견성이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